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모셔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해시태그는 바로 이렇게 3월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2,400포인트를 지켜내긴 했지만 최근에 1월만큼 시원하게 상승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월에는 중국과 또 미국의 정책 관련 모멘텀에 주목할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세부 사항과 또 최종안이 3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소비재, 또 경기 부양 업종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미국 관련해서는 IRA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집중하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최근에 스타킹에서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최근 들어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오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황스타그램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사님이신 이영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저 동네에서 예전에 저를 좀 자주 보셨다고. 네네, 네. 뵀었습니다. 그쪽 용산 쪽에 계셨나 봐요. 네, 이천동에 있었습니다. 아, 이천동에 계셨군요. 이천동 시장골목에서 저 포장마차에 네, 자주 네. 갔었거든요. 거기서도 그쪽에서 뵀었습니다. 거기서도 네. 뵀습니까? 아이고,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좀 뵀던 분을 또 이렇게 방송에서 뵙게 돼서, 저도 아주 반갑네요. 자, 오늘 요즘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경제기사 중에 요즘에 제일 많이 경제기사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사님께서 좀 정확하게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명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실상은 사실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중국에 뒤처진 첨단 기술을 미국 내로 유치를 해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다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좀 시행하는 없는 법령이고 인플레이션 감축이라고 하는 쪽보다는 사실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좀 장악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해하기를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그때 당시 인플레이션은 워낙 셌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방지법을 내놔고 봤는데 이러다 봤더니 미국 자국 내 이익법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가 가능하게끔 받아들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대충 정리가 좀 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패권주의를 제어를 하면서 네. 이제 우방국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른바 잘 살아보자 내지는 합심해가지고 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의 안정을 좀 추구해보자 이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한국을 위시해가지고 EU라든지 여러 국가들하고 사전 협의가 좀 있었어야 되고 상호 합의에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죠. 당황했잖아요. 네, 예.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걸 우린 이렇게 할 거니까 사실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패권주의라고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에 이미 당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생산을 했지만 공장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서 보조금에서 다 제외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사실 중국으로 진출했던 배터리 회사들이 다 어려웠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찌됐든 테슬라를 뚫어내가지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이 테슬라향으로 납품이 됐던 거고 네네.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중국보다는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NCM 계열에서 우위를 보이다 보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세계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쪽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다 보니 이거를 같은 맥락에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배터리에서 앞서 있는 회사가 없고 네. 또 이제
우리 기업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팔게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또 공장을 다른 시장을 설치하면 예. 우리나라에다 공장 설치해서 투자해라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뒤통수 엄청 크게 맞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CATL만 결국 엄청 키워주게 되는 그때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IRA법에 나와 이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풍력 타워나 이제 베어링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소재 부품 쪽에서 글로벌하게 위상을 갖고 있어도 네. 납품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중국산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그 G2라고 하기는 하지만 너무 자국 위주로만 지금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네네.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걸 보고 미국이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도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려면은 공장이 기술이 강제로 들어와야 되니까 미국 내에다 설치를 하면은 우리는 팔기는 해줄게 이런 맥락으로 이제 접근한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현대차 엄청 깜짝 놀랐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 우리 차 전기차 못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다행히 그런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렌트카에 대해서는 이제 네네.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이제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도 가능하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에 GV70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그 IRA 적용 대상이 돼가지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을 좀 피해갈 수가 있고 저는 현대차의 전기차의 위상 자체는 이전의 내연기관의 그 현대차의 위상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은 지금 가장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고 GM과 겨룰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일 2위였어요. 물론 테슬라에 엄청난 네, 차이가 네, 있긴 네, 하지만. 네, 네. 그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고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예전에 애플에서 휴대전화 처음 나왔을 때 갤럭시가 나와가지고 거의 뭐 역전하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네네. 뭐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대차가 전기차를 테슬라만큼 따라가고 있다라고 저도 반자율 주행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도 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택시 같은 거는 자율주행 택시를 지금 실제로 운행을 지금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는 지금 갖추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테슬라가 워낙에 이제 전기차의 어떤 상징처럼 돼 있는 데다가 또 미국이란 지역이고 네.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 자체가 내연기관차를 배제할 수 없이 이제 아직은 가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 약간의 어떤 전기차로서의 어떤 차별점 아주 테슬라를 앞서갈 수 있는 아주 특화된 뭐가 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바짝 붙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자율주행에 결국 이 차 얘기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으로 얘기를 하니까 요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저도 이쪽 이야기를 빠지면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싶어가지고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좀 파일을 좀 키워보죠. 그러니까 이 IRA, 이거 인플레이션 방지법 감축법이 전 세계에 이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국민 생활의 안정화라는 뭐 대의 명분을 알겠으나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자국 이익 법이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길게 보면은 네.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도 그 글로벌 캐파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 현지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세우게 되고 중국 현지에서 만든 전기차가 아니면은 보조금 안 주죠. 3,750불을 못 받고 네. 또 현지에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아니면 또 3,750불을 못 받고 이런 구조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못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확장을 시켜서 본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산업의 유치, 그러니까 고용도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미국의 경제에 플러스되는 요인이 많은 반면에 국내에서는 그럼 일정 수준 이상 생산하던 걸 갖다 더 늘리지도 못할 것일 뿐더러 네. 수출도 일정 부분 준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모든 것이 집중화가 되면 나중에 갔을 때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그렇겠네요. 그 외 국가는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지금 이게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을 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공급 과잉의 또 원인이 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미국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비용을 놓고 따지게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또는 뭐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비용은 미국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뭐 전기 요금도 그럴 거고 땅값도 인건비도 뭐 그럴 여러 가지 거고. 인건비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효율화된 제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최적화된 가격으로 판다라고 하는 자유무역의 원리는 이미 깨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을 제외하니까 우리끼리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에 트럼프 때도 그 그린 에너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올스톱을 시켜버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한테 완전히 뒤처진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본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글로벌 경제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있다. 맞네요. 예, 그런 네. 측면도 일단 간과할 수는 없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하겠네요. 그 참 이게 이제 패권주의 국가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네. 나가다 보니까 우리 같이 수출 위주로 사는 끌려갈 먹고 사는 수밖에 국가 없죠.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네. 없는 구조죠. 따라갈 근데 수밖에 없어요. 뭐 중국보다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팔 기회는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고 대비 내지는 또 이제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좀 찾아야겠죠. 그렇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 중국이 이래버리니까 뭐 예를 들어서 EU도 이렇게 나오고 네네네. 뭐 다른 제3국가도 우리나라에 공장 있어요. 우리나라 내수만 우리가 또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팔 수 있게 해줄게라고 혹시 다들 그렇게 변해가지는 않을까? 자국이 이익하는 방식으로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럽도 EU도 네네. 지금 CRMA법이라는 걸 3월 14일 날 발표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핵심 광물 자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변형된 그 IRA 같이 이제 미국 그 예를 들어서 거기서도 생산되고 있는 그 광물의 거기는 근데 유럽은 광산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폐배터리 주식 같은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게 그런 건데 자원 재활용, 리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국에 가가지고는 서로 이제 보호하겠다고 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나오겠죠. 네, 뭐 너도나도 그렇다면은 공장만 더 늘어나고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뻔하고 나중엔 그럴 수 예, 있어요. 비용에도 문제가 네네. 발생을 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상상해 보는 것도 경제가 돌아가는 방향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래도 이 와중에도 뭔가 좀 수혜받는 기업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인플레이션 가치법 IR의 이 수혜 업종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좀 수혜를 입을까요? 일단 사실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배제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네. 주요 경쟁 상대를 하나를 제껴놓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는 배터리 업체들이죠. 배터리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산 그 광물 원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네. 그러면은 이제 NCM 계열로 따지게 되면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이런 쪽 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그러네요.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이 풍력도 사실은 중국이 제일 커요, 세계에서.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들 개발하는 걸 갖다 전부 자기네들 걸로 했었으니까 똑같습니다, 배터리하고 거기는.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네네. 자기네들 거 가지고 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들어오질 못하게 막아버리면 우리나라한테는 그쪽 시장 역시도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수소 쪽 관련해 가지고는 네네. 산업이 아직 크지는 않지만은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앞서서부터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수소 산업을 갖다가 여기 이번에 IRA도 또 수소도 수소.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그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역시 기회가 커질 수 있겠죠. 요즘 풍력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요. 뭐 관련주들도 역시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또 전문가분들 일부에서 초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눠보면 이 풍력 관련주들 많이 좀 가져오시고 네네. 서로 이야기 좀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풍력이 아무래도 좀 대세로 우리나라의 그동안은 뭐 이제 배터리, 뭐 음극재, 양극재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테마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IRA 법이 8월 16일, 22년 8월 16일 날 확정이 됐는데도 네네네. 잠깐 반짝했다가 이렇게 사그라든 이유가 그 이후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컴플레인하고 서로 막 맞아요. 이제 노이즈가 좀 심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세부 내용을 갖다가 확정하는 거를 3월 말에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확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법은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은 거는 그 세부 내용을 갖다 확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3월 말에 확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슈들이 있겠냐를 놓고 보면은 일단 풍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린에너지 섹터에서 탄소 제로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데서 주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네. 들어가 있고요. 네. 총 7,400억 달러의 비용, 편성된 비용 가운데서 약 한 45% 정도가 그린에너지 섹터거든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 풍력 역시도 만만치 않은 게 뭐냐면 그 전 세계가 이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한 해 동안 발전했던 사용했던 그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저도 이게 자료를 통해서 잘 봐서 모르겠어요. 이 자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네네. 120기가와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유난히 전력 사용량이 좀 많잖아요. 새벽에 불 많이 켜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밤문화도 네.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채굴하려고. 예. 근데 이제 풍력이 음. 2024년부터 해마다 설치하는 용량, 설치량 수가 어느 정도예요? 연 평균으로 120기가와트 전후입니다. 그럼 많이 대한민국이 생산되네요. 사용하는 그 용량만큼이 네네네. 24년부터 32년까지 네네. 설치가 될 이거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너무 아쉽네요. 짧게 그러면 요 관련 종목 중에 좀 이쪽 풍력 관련 주식 중에 괜찮은 주식 혹시 종목으로 딱 한 두세 가지만 좀 짧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네네네. 곤란하고요. 그쵸, 근데 그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거는 일단 현재 공장이 있으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 미국의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되죠. 그렇게 예. 될 경우에는 그렇죠. 세제 혜택도 받고요. 네네네. 거기서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현금으로 그렇죠. 리펀드 받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베어링이라든지, 베어링. 그다음에 이제 그 타워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알겠습니다.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너무 짧아가지고 죄송하고 요거 관련주들 검색해 보시면 또 나오니까요.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훈 하이투자증권 강북W맨센터 이사님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 책 선물로 보내드려야겠죠. 기본 중심님께서 이재용이 은근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메모에 체크도 잊지 않으시고 매우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식은 공부가 필요한 장르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졸탄 소는 8420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네요. 내일 3일절이죠.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